자, FAT 1급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문제 출제 나오는 형태가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자라는 문제이고요. 배점은 4점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지금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유형 외에는 아예 출제가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냐면 우리가 매출 쪽 유형에서는 매출 쪽에서는 11 과세 그리고 13 면세, 그러니까 영세나 수출은 없어요. 13 면세 그리고 카드 과세가 나올 거예요. 17 카과. 그럼 세무사랑하고 다른 게 없죠, 여러분? 번호 다 똑같아요. 쓰는 방법이 다 똑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매입 쪽에서는 4개가 나와요. 공제가 가능하다, 51 과세. 사업자한테 받아온 세금 계산서 중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 53 면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54 불공이 나와요. 얘를 빼버리면 낼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54 불공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17 카과가 있었죠. 그러면 우린 또 누가 나올까요? 57 카과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비슷비슷한데 계정 과목만 잘 바뀌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푸실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번은 항상 발행 문제, 그리고 7번은 항상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번부터 7번 중에 2개를 빼버렸어요. 그럼 5개 남았죠. 5개는 여기 있는 유형 중에 뱅글뱅글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54 불공 매일 나오는 느낌일 거예요. 얘를 빼버리면 난이도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처음 접하는 건 1번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요 1번 문제만 처음 해보는 부분. 자,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24점짜리 배점이고요.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매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예 과세라고 줬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배점은 4점입니다. 요건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거래일자는 며칠이다? 1월 2일이고요.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겠죠? 그럼 주식회사 대전무역한테 발행할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340에 34만 원이라고 해서 총 합계 금액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명세서에 봤더니 우리는 1월 2일 날 하나는 발사 맥식초, 하나는 유산균 식품이라고 해서 품목이 2개가 써 있네, 여러분. 그러면 느낌이 쎄합니다. 무슨 부분? 복수거래 낼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가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료 설명 봤더니 1.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우리 FAT는 도매업으로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요. 대금 중 일부는 현금을 받고 일부는 외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과 외상에 대한 회계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았더니 입금액은 얼마이고 우리 34만 원이고 미수는 얼마이다? 340이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일부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금에 대한 건 현금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못 받은 건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평가 문제에 갔더니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그 입력하실 때 무슨 거래 해달라? 복수 거래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린 복수 거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갔더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메뉴는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더존에서 개발한 스마트 A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빌 36524를 통하여 365인데 36524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는 똑같을지 몰라요. 들어가서 세금 계산서에 우리가 공급자, 상대편은 공급받는 자 대전무역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품목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다 입력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전송이란 키도 없고요. 뭔가 하는 그 이유적인 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급한 걸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뭐라고 넣는 거예요? 나 이거 전자로 발급한 거야 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란에 여러분 전자를 체크하는 건 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일을 발급했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급한 거를 가져다가 입력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거를 전자 표시를 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전자라고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무엇이다?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먼저 가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 누르는 건 저처럼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는 홈의 화면이니까 여기 슬라이드처럼 보여지는 거 눌러주셔라. 자, 그리고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오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들어가셔서 날짜는 며칠? 1월 2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2일을 입력해 주시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유형에 갑니다.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 10%가 있고 전자세금을 발행을 하겠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 세무사랑은 이 유형에 커서를 두면 아래쪽에 매출과 매입이라는 유형을 구분해 줬잖아요. 우리 스마트에는 그냥 옆으로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매출 쪽에 있는 유형 선택하고 매입 쪽에 있는 유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가세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는 10일 과세.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품명은 복수거래 누르라고 했으니 여기 복수거래 버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도 똑같이 F7번이죠, 펑션키가. 그럼 F7번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할 것. 자, 그러면 세무사랑은 아래쪽으로 붙었죠? 얘는 그냥 팝업 창이 나와요.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럼 품명란에 가서 발사믹 식초라고 넣습니다. 오타는 내지 마시고요. 자, 수량은 얼마인가요? 200인가요? 네, 200. 단가는 얼마? 10,000원. 자, 그럼 공급가액은 200에 20만 원 들어오고요. 라인을 벗어납니다. 그 다음은 유산균 식품. 자, 수량은 얼마인가요? 100. 자, 단가는 얼마? 14,000원.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140에 14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어요, 여러분? 다 끝나셨으면 무엇 하시면 된다? 확인. 자,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누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확인 눌렀고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매출 전표 입력했고요. 복수로 입력했다고 글씨 뜨죠, 여러분? 됐어요? 그 품명란에는 발사믹 식초 외라고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럼 다 되셨으니까 엔터 하셔서 코드란에 가셔서 거래처 누구 넣는다? 대전무역. 그러면 여러분은 대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검색이 되죠? 대전 선택하시고 그대로 엔터. 자, 전자세금란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프로그램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걸 넣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비일 369 이사를 통해서 발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벌써 발행했다고 여기다가 표시를 내면 발행하는 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0번은 삭제, 1번은 전자입력. 그런데 비일 365 이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자리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죠. 우리 무슨 부분 150원이나 200원의 수수료 내면서 세금서 발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가 공란이셔야 돼요. 세무사랑 쓰는 경우도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도 탑재된 ASP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그럼 공란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무엇으로 가요?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그럼 뭐로 간다? 혼합. 그래서 0번 분계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저희는 혼합 3번을 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3번을 써주시면 하단에 우리 지금 도매업 여러분, 그러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4만 원, 상품 매출 34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려와서 무엇 하시라? 방향키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또는 엔터 쳐서 내려오시든 차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금은 101번이겠죠. 한글 두 자치면 검색되는 건 다 동일하고요. 34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도 그냥 엔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얘네는 프로그램이 다른데도 이런 기능은 다 똑같을까요? 복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분계를 넣을 땐 무조건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이란 거를 넣어야만 된다. 그러면 3번 차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외상 매출금 108번 입력합니다. 금액은 얼마이시죠? 34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발사믹식초 등을 파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입력이 모두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무엇하러 가시면 돼요? 우리 전표 발행이 아니죠?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 그러면 메뉴 이름 아예 써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메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나 시험 보러 갔는데 너무 당황해서 안 보여요. 그러면 요 글씨를 여기서 치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전자자를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면 전자자 넣으면 메시지 뜨는 거 보이시죠? 하단에. 그러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및 전표 처리, 국세청 전자신고와 관련된 변화안,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간다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라고요. 그러면 전자세금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게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메뉴가 열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퀵서치 기능은 요거로 쓰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메뉴의 위치는 여기 부가가치세 노마자 2번 자리에 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바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눈에 안 띄면 여기에다 검색하는 거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가고요. 자, 여기서 기간을 넣으실 때 무조건 우리가 전표 입력한 날짜 것만 봅니다. 그럼 여기엔 날짜 며칠, 1월 1. 그러면 1 치고 엔터, 2 치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도 1월 2일을 넣어줍니다. 거래처는 안 넣습니다. 그냥 엔터. 자, 그러면 1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했던 누가 들어와요. 대전무역에 발행해야 될 세금 계산서 340에 34만 원짜리 내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우린 무엇 하자? 여기 데이터 체크라는 걸 합니다. 자,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전자발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전자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여기 역삼각형 누르지 말고 가운데, 그러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버전이니까요. 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손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선 그냥 버튼만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화면에 세금 계산서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복수거래라는 건 세금 계산서 아래쪽에 내역서 첨부하는 것처럼 붙는 거라겠죠?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발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있는 발행. 그래서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금방 발행이 끝나버립니다. 건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발행되는 화면을 조금 길게 보고 싶다. 글씨가 나오는 걸 그러면 많이 넣어놓고요. 누르면 발행하는 게 한 장, 두 장, 세 장 이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중간에 떠요, 여러분. 근데 한 장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면 발행이 됐다고 나오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이런 ASP 서버는요. 오늘 발행을 해놓으면 오늘 밤 12시. 왜냐면 세법엔 전자세금서 발행은 다음 날까지 홈택스에 전송해야 된다. 국세청에 도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 들여서 발행을 한 걸 계속 전송키를 누르면 제가 깜빡하고 놓치면 가산세가 나와요. 전송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서버들은 밤 12시가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전송도 시험에서 채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키가 개발이 되어 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 아이콘은 실제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 이 아이콘은 없어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자발행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실제 업무에서 쓰는 거랑. 그런데 이건 없습니다. 무조건 자동 전송이 되거든요. 근데 채점하겠다고 했으니까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눌러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상으로 화면을 만들어줍니다. 네, 빌 362사란 교육 실제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상 화면이고요. 그러면 무슨 버튼 누른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이 전환이 되면 우린 지금 현재 1월 2일 날 발행한 세금 1월 2일 날 작성일자로 발행한 걸 국세청에 지금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매출조회, 매입조회가 있죠. 매출조회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발행했던 부분이 지금 1월 2일 날 무슨 부분 대전무역에 발행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국세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키를 눌러라? 이건 또 왜 전송이 아니라 발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발행이라는 우리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도 되고요. 하단에 발행을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발행이란 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발행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확인을 누르시고요. 저는 확인 일단 안 누를게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여기 신고 상태 자리가 여러분은 미전송이 아니라 전송의 글씨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확인 안 눌러서 미전송 글씨거든요. 그래서 요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 전송이라는 글씨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4점 주겠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당부하는데 업무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세법에 맞춰서 전송 기능을 프로그램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준 거. 그래서 업무는 아예 안 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문제는 이거죠. 이 창은 어떻게 닫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X버튼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시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다시 내용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에 들어가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었던 그 상황이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전송과 전송을 왜 체크 안 하냐면 체크 안 하면 전송된 거든 전송이 안 된 거든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 안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매출이니까 매출 유예하시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 아, 나 국세청 전송 결과 보고 싶다고 요거 눌러서 들어가는 거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안 합니다. 그냥 여기 글씨만 바뀌면 끝이에요. 근데 난 궁금하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을 눌러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 오늘의 시스템 날짜가 여기에 조회가 돼요. 전송된 날짜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원래 1월 2일 날 발행을 1월 2일 날 작성 일자로 1월 2일 날 발행했으면 우리는 최소한 늦어도 국세청 언제까지는 도착시켜라? 1월 3일까지는 도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로는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부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의 내역과 그리고 전송의 일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의미도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요. 매출도 왜 안 눌러서 그렇죠. 눌러보시면 지금 전송일자가 10월 14일이에요. 우리 오늘 수업하는 날짜가 10월 14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실 일은 들어가서 전송이라는 발행 버튼만 눌러라. 그럼 이렇게 끝났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공란이었잖아요.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했다고 글씨가 들어와요.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글씨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계속 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4점을 획득하더라.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매입 거래이고요. 자, 그리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여러분 숙박비인데 출장 갔다 온 숙박비네요. 우리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거 읽자마자 여비교통비 그리고 영업부 과장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리고 숙박비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세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그 우리는 날짜가 필요하고요. 어떤 카드 썼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매출 우리 카드 매출 전표에 갔더니 카드의 종류는 우리 카드. 자, 그리고 거래일자는 2021년도 1월 11일. 자,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와 우리 매출의 금액 나오죠. 15만 원에 얼마? 15,000원. 합계 금액 얼마? 16만 5천원.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카드 거래와 현금 영수증 거래와 건별 거래는 우리 금액을 어떻게 넣자? 합계 금액으로 넣자. 공급 대가 금액으로 넣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도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주식회사 대구 호텔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 부분.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날짜는 1월 11일. 그러면 저희 메인 매출 전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상단에 1점 바쁩니다. 11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 자리 가셔서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입. 유형 번호 몇 번이다? 57 카과. 그럼 여러분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지만 지금 유형의 커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57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세무사랑은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라고 여기 중간에 떴죠. 허리쯤에. 근데 이들은 팝업창에 바로 떠요. 그러면 우린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그러면 코드 도움 F2번 눌러보시면 카드가 이만큼 뜹니다. 메이 카드. 그중에 우리는 누구 선택하자? 우리 카드. 됐어요, 여러분? 99602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명에는 뭐라고 쓰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수거래를 빼고는 품명, 소량, 단가는 시험에서 채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숙박비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넣어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은 16만 5천 원을 입력. 16만 5천 원 넣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15만 원에 15,000원 구분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다시 엔터. 나는 숙박비를 어디서 결제했다? 대구 호텔. 그러면 대구 입력하시고 대구 호텔에서 엔터. 자, 전자세금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카드. 그럼 4번 카드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미지급금에 우리 카드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그리고 상품이 들어와 있어요. 얘 뭐로 고치라고요? 여비, 교통비. 그러면 이 자리 가셔서 우리는 822번에 있는 아이고 813번이겠죠. 812번, 812번에 있는 여비교통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드를 쳤고 여러분은 그냥 여비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FAT는 모두 다 판관비만 써라. 500번대 코드 쓰시는 거 없어요. 네, 도매업으로 시험 보시니까. 그러면 또 3점짜리 문제 하나가 끝났어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매출거래이네요. 그러면 유형은 무조건 매출이라는 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올게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쪽은요. 증빙 먼저 보지 마시고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보시고 정리시키는 게 더 빨라요. 자, 자료 설명해 봤더니 면세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써있다? 전자계산서라고 써있고요. 자,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색칠한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그럼 여러분 우린 벌써 차변 결정 끝났네요. 대변도 결정이 끝났어요. 상품 매출이고요. 돈은 보통 예금 받았어요. 거래처는 신한은행이고요. 자, 본 거래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대요. 그래서 겸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여기 전자세금란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부에서 발행한 거로 볼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빌36 의사를 통해서 발행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행한 거다라고 티를 내고 싶대요. 그럼 뭐라고 넣자? 전자요. 그래서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자,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래처는 누구다? 아이사랑 주식회사. 그래서 아이사랑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날짜는 며칠? 작성 일자 있죠, 여러분? 2021년도 2월 4일. 그래서 2월 4일이 회계 처리할 날짜.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달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요. 2월. 일자는 며칠이요? 4일. 됐을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출 쪽에서 면세 몇 번? 13. 그럼 숫자 13 치시라는 거고 품목은 뭐라고 쓰자? 여러분 이거 그대로 치셔도 되고 전 너무 길어서요. 그러면 그냥 월간만 치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 치긴 할게요. 그래서 월간 건강하자라는 책을 파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량은 50이래요. 단가는 18,000원. 그럼 공급가액은 90만 원 자동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면세니까 부가세는 안 들어옵니다.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 아이사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그럼 여러분 하단에 메시지 보시면 우리 외부에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 전자예요라는 표시는 1번 선택하라고 써있죠. 세무사랑도 여러분 전자 여부는 1번 눌러서 여 선택했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입력 1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누가 봐도 혼합이죠, 여러분. 신한은행 보통예금 돈 받았어요. 혼합 3번입니다.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은 자동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할 일 있다 없다? 없다.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차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103번을 넣습니다. 자, 조심하실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신한은행. 자, 그러면 여기 거래처에 아이사랑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거래처가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엔터를 쳤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신한으로 덧대서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한 넣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커서가 이렇게 보통 예금에서 아니 보통 예금 넣고요. 그리고 커서가 이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방향키로 넘어오면 우리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자주 썼던 분들은 방향키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프로그램 처음 접하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를 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후루룩 가지 마시고 다시 와서 무엇 하셔라? 거래처를 누구로 꼭 바꿔주셔라? 신한은행으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점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산시험이 잘못된 거예요. 은행 이름이 없어서 저희 아예 안 넣잖아요. 근데 반드시 은행을 넣는 게 원칙입니다. 업무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자리를 아이사라고 갈 수 없어요. 여기가 보통 예금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 우리 3점짜리 문제이고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네요. 자, 요 부분의 기준에 자료 설명 먼저 볼게요. 자, 2월 10일이라고 갑자기 날짜를 줬어요. 자료 설명에 이렇게 날짜를 주면 우리는 메인 매출원표에 입력하는 날짜는 2월 10일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자,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무엇되었다?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거래대금은 전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전액 외상매출금과 무엇 한다고요? 상계.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외상.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시고 전자세금 나는 무엇으로?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외부에서 발행한 것처럼 선택해라. 이렇게 좋네요. 그러면 저희 하실 일은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보시면 증빙 쪽 올라와서 보시면 우리 회사는 한라이고요. 내가 물건 팔았던 데는 어디다? 폼생 외식이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반품된 날짜 며칠이다? 2월 10일이에요. 사실상 유거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건데 실수할까 봐 일부러 2월 10일을 또 써줬네요. 너무나도 친절하죠. 자, 2월 10일이고 자, 요 부분에 잘못된 점 지적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티를 낼 거면 완벽하게 증빙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글씨만 수정자를 붙여놨어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이 형태를 띌 수 없어요,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반드시 수정의 사유가 세금 계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최초에 공급했던 1월 31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국세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는 수정세금 계산서는 없습니다. 전자는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종이로 수정세금 발급했는데요. 비고란에 그런 요건 다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법요건 제대로 안 맞춰놨네요. 그리고 이름표만 달아줬네요. 그건 부가세 수업할 때 저희 수정사유 배울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에서는 그냥 딴지 걸지 말고요. 그냥 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2월 10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자, 일자는 10일로 바꿔주시고 자, 유형은 무엇으로 가시는 게 맞다. 여러분,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있었던 세금 계산서의 반품권입니다. 그럼 똑같은 유형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일 과세를 넣습니다. 품명은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칠게요, 여러분. 석류, 건강, 식품. 자, 그리고 수량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넣습니다. 단가는 5,00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마이너스 50에 5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인가요? 폼생 외식. 근데 폼생자 쓰기 어려우시면 그냥 외식자를 쳐도 검색은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 전자세금 뭐로 가자? 전자입력 1번. 그럼 숫자 1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뭐로 간다? 외상 매출금과 상계. 그럼 외상가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음수 55만 원, 대변엔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알아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5만 원과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끝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요것도 저희 그 수험서 가지고 입력했을 때 세무사랑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초에 과세로 팔았으면 우리가 마이너스일 때도 과세가 돼야 돼요. 당초에 영세였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도 영세여야 돼요. 그래서 당초 거랑 유형이 같아집니다. 일단 마이너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점수는 3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 매입 거래 4점을 줬어요, 여러분. 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면세 사업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분, 대금은 다음 달 말일.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근데 나는 뭘 사왔다? 노트북. 자, 그럼 여러분, 노트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회사는 분명히 건강식품 파는 회사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업무에 쓰겠다고 산 거죠? 그럼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유형 자산.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 뭐라고 써라? 너는 비품이구나. 그럼 여러분, 대금은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써야 된다? 미지급금이요 라고 써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 문제 안에서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품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구입해서요. 어디에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면세 사업에. 그쵸? 자, 면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겠죠. 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무슨 처리가 된다? 너는 불공이구나. 이 얘기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54 불공이고요. 사유가 무엇이다? 면세 사용했어요. 라는 게 사유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게 사유가 되는 거. 그리고 평가 문제에 갔더니 매입 매출 자료에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래요. 자, 우리 거래처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공급받는 자 입장입니다. 매입이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우리 거래처 누구요? 주식회사 스타전자.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작성 연월일은 며칠이다? 2월 23일. 공급가액은 얼마? 230에 세액은 23만 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여러분, 그럼 한쪽은 비품이고 한쪽은 미지급금이네요. 그럼 분계는 뭐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또 혼합이 되겠네요. 혼합. 자, 그러면 저희 일자 23일로 변경 좀 합니다. 그래서 23일로 바꿔주시고, 자, 유형에 가셔서 우리 뭐라고 선택하자? 매입에 있는 54 불공을 입력. 그러면 팝업창 바로 뜨죠. 그래서 1번부터 우리 B까지 나와져 있는 것 중에 선택.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썼다? 면세사업에 썼다. 그럼 면세사업 몇 번? 4번. 근데 벌써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거 마우스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과 관련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을 선택하고요. 선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명에 오셔서 우리는 노트북을 샀으니까요. 노트북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수량은 하나이고 단가는 230만 원 넣어주면 공급과액과 부가세에 각각 230과 23만 원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였다? 스타전자였다. 자, 스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자, 전자세금 나는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럼 차변에 상품 들어있네요. 얘 뭐로 바꾸시라고요? 212번에 있는 비품으로 수정. 그리고 공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대금금 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몇 번? 253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253만 원.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가 자동으로 붙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불공 문제 지금 요거 입력하면 점수 몇 점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점 주겠대요. 후하네요. 1점 더 줬네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자, 매출 거래이고요. 3점짜리 문제. 자, 자료 설명. 아이 성장 식품을 개인인 김예원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여러분, 이름 줬어요. 김예원. 자, 그리고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단,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드에 가셔서 보시면 카드 종류는 무엇이고요? 우리 카드이고요. 거래 일자는 우리 2021년도 3월 2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매출 70에 부가세 7만 원, 합계는 77만 원.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누구를 입력한다? 77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우리 거래처는 여기 김예원에 표시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 매출이고 카드로 물건 팔았다? 부가세 10% 있어요? 그럼 뭐라고 입력해요?
우리는 17번에 있는 카과 선택하시면 되죠. 카과. 자, 날짜 3월 21일이니까 일자난에 가셔서 달을 3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21일입니다. 자, 유형은 매출의 몇 번? 17번 카드 과세 17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카드사 선택하라고 팝업창 뜨죠, 여러분? 코드돔 F2번 누르시고 우리 카드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벌써 커서가 가 있으니까 그대로 엔터. 그럼 우리 카드 들어왔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확인, 탭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거나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품명에는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이성장 식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넣으실 것. 자, 그리고 공급가액자리 가셔서 얼마 넣자? 합계금액 공급대가 77만 원 입력하시면 70만 원에 7만 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셔라? 김예원을 넣어주셔라. 그래서 김예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김예원 씨 있네요. 그대로 선택. 자, 전자세금 당연히 관계없고요. 분계 뭐로 가자? 카드. 그러면 4번 카드 선택해 주시면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우리 카드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카드 들어와져 있고 그리고 대변엔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들어와져 있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거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고 카드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 또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거래처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 자, 여기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일반 전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가 7번에 매번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엔 상계 문제, 이번엔 납부 문제, 이번엔 환급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예금 농협은행입니다. 우리 이거 거래처가 될 거라서 이렇게 색칠 공부해 놓으시고요. 자, 날짜는 며칠이다? 통장의 거래일은 7월 25일이랍니다. 그리고 찾았다, 맡겼다, 찾았습니다. 서대문 세무서에 246만 1,000원 뭔가 찾은 금액이 있대요. 자, 자료 설명 봤더니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세액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평가 문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는 모두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합니다. 그럼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표 입력 및 장부의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자, 전표 입력에 가셔서 일단 6월 30일 거를 확인해 볼게요. 6월 30일을 확인하시면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격금, 뭔지 모르나 자비익도 있었다고 줬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에 누가 있었다? 미지급세금. 여러분 서대문 세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돈을 무엇할 때? 납부할 때도 서대문 세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대변에 있었던 거 납부했으니 나는 차변에 누가 미지급 세금이 상계 정리가 될 것이다. 그 금액은 사실 메모 안에도 벌써 보이죠. 얼마? 246만 1,000원이라고 보이고요. 자, 거래처는 몇 번? 저는 그냥 600번도 쓸게요. 600번에 있는 서대문 세무서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저처럼 서대문 세무서를 풀로 다 썼어야 됐을까요? 벌써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그냥 600만 쓰고 나오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누구 쓰시면 돼요? 보통 예금. 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나는 농협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납부 분기 문제 낸 거예요. 그러면 납부는 며칠 날 해요? 여러분 회사가 빨리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장에 날짜 써있죠. 며칠 날 돈 냈다? 7월 25일. 그러면 일반 전표 7월 25일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600번에 있는 서대문. 그럼 600을 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금액은 246만 1,000원을 입력.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가시고 103번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은행은 누구이다? 농협입니다. 그럼 농협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농협은행 보통 98001이 있었네요. 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246만 1,000원으로 마무리. 자, 그래서 이거 끝내주시면 점수 몇 점 주겠다? 4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메인 매출 전표가 현저히
우리 전산회계 1급 기준으로 풀었던 문제보다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 있다라는 건 1번에 항상 발행 문제가 나온다. 7번은 항상 부가세와 관련된 적립, 납부, 환급 문제가 나온다. 그거만 다른 점이에요. 그거만 다른 점.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